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단원이죠. 이거 넘겨야겠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 단원은 지우자. 끄자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은 그냥 그래프 얘기는 사실은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당연히 그릴 줄 알죠, 이미. 자, 지수함수에 뭐 있지?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들은 뭐부터 파? 밑의 범위부터 파. 그죠? 그래서 밑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원래는 여기가 좀 더 삐죽하긴 하다. 로그 함수, 뭔 소리야? a가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런 범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점. 어떤 지수 함수든지 간에 평이동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난 점은 0,1. 이 점에 대해서 뭔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사실은 특별한 명칭을 안 쓰시는 쌤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표점이라고 부르기는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딱히 저 점을 찾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수함수는 쉬워.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가보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도 너희들은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무엇이다? 역시 밑의 범위.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항상 지나는 점, 당연히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니까? 0이니까 1,0을 지나면서 역시 이 점도 뭐 대표점 뭐라고 불렀었겠지, 나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치역이 y가 양수들이지. 그래서 뭐도 공역도 y는 양수라고 불러주는 것뿐.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모든 공역들이 다 치역이라고 치역이 되어야 하잖아. 맞죠? 그래서 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뭐 증가한다, 뭐 등등등을 가지고 1대1 대응이다, 따라서 역함수 존재한다, 역함수에 구하는 식도 써보고 막 하는데 일단은 지금 수능 범위까지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사실 그거까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자네는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하겠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좀 기억을 해두라고 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로그 함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자,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아직은 쓰지 말아봐. 이대로 갈까? 자, 로그 A에 B가 있어. 근데 얘가 양수래. 양수가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이 뭘까? 밑과 진수의 조건. 그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 로그 A에 B가 있어요. 뭐 A도 B도 식으로 나오던가 뭐 문자로 나오던가 하겠지. 자, 그 녀석이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A는? 그때 B는?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에서도 있고 파란색에서도 있어. 로그가 자체가 y좌표가 양수인 곳은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면 진수도 1보다 큰 놈이지. 들어가는 x 값이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는 밑이 0보다 1보다 무슨 소리야? 0과 1 사이에 있죠. 그때 진수는 역시 0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0과 1 사이 혹은 1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로그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두 개의 밑과 진수가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 밑이 1보다 크면 진수도 1보다 커야 되고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도 0과 1 사이여야 해.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당장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뭔 소리야? 로그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은근히 필요로 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쓰는 문제들 몇 개를 보긴 할 거야. 알겠죠?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내신용을 설명할 때는 설명을 안 하는데 수능용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하나가 있음.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지수 로그 함수는요 반드시 너희들이 뭘 읽어야 된다? 두
두 함수의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수로그 함수는 아까 내가 지수함수 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쉬워. 이게 너희들이 배우기 어려운 함수라는 게 무슨 함수가 있겠어? 꼭 이게 1학년 때 배운 함수보다 2학년 때 배운 함수가 어렵다? 아, 그건 아니지. 2학년 때 배운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이거 2학년 거잖아. 오히려 쉬워요. 자, 오히려 2학년 때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쉬워. 언제 배웠던 함수가 너네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뭐 지금 어려운 게 없었겠지만 1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운 함수가 더 어려워. 어떤 함수? 이차 함수. 굉장히 다이내믹하거든.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한대.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더니 y좌표가 똑같대. 막 이런 함수들이 어렵지. 그리고 자네 혹시 미적분 2, 그러니까 수2 했나? 아, 미적분 1 했나? 거기 배우면 3참수 나오지. 혹시 자네 그 미적분 1 할 때 변곡점이라는 단어 들어봤나? 변곡점을 기준으로 3참수 대칭성을 띠고 있잖아. 점 대칭이 있잖아. 그런 함수가 다이내믹하지. 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삼각함수. 할 말 진짜 많지. 대칭성도 있고, 대칭성, 했잖아. 주기성도 있고, 기타 등등. 점 대칭도 있고, 선 대칭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지? 그런 함수가 진짜 다이나믹하죠.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굉장히 심플해. 왜?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만 하면 돼. 빨간 함수 하나만 봤을 때 대칭성이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점근선 정도가 유리함수 때처럼, 유리함수 배웠을 때처럼 뭔가 막 대칭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막 그걸 기준으로 정역 쪼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뤄졌었나?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2차 함수의 거의 꼭지점의 역할을 하지. 그리는 기준이 되잖아. 맞지?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는 너무 심플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조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빨간 것들 증가하는 함수거나 단조 증가 함수거나 또는 단조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특징이 없고 계속 감소만 하는 파란색 단조 증가 함수 단조 증가 함수 혹은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해서 너무 심플해. 그러다 보니까 특징을 물어볼 만한 게 없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성? 특징이라고 하죠. 특징이 전무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여야 돼. 왜? 2학년 거고 수능 과목이잖아. 그지? 매번 3차 함수만 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내느냐. 너희들한테 두 함수 이상의 관계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무조건 내게 된다. 내신용에서는 사실 그게 좀 비주류야. 어렵다 보니까 잘 많이 안 내. 낸다고 해봐야 한두 개 낼까 말까 정도? 근데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킬러 문제에 가까울 거다. 알겠죠? 자네는 겪어봤을 거고. 거의 내신 대비를 하는 교재에서는 그래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마플 시너지 이런 데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진짜 심플해. 내신 고쟁이로 가면 조금 어려워질지 모르나 내가 원하는 어려운 문제랑 좀 달라.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근데 느낌이 확 달라지지. 다음 함수 fx, gx에 대해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막 x1, x2 막 가지고 분수 만들고 곱하기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 내신 대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 어쨌든 관계를 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써주는 말이 이거는 안 써도 돼. 내가 그냥 말 붙이는 거야. 관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연산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를 못 보면 한다? 연산을 통해서 반드시 결국은 관계를 찾아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안 써도 된다? 관계를 볼 줄 알면은 연산을 생각해도 돼. 일부에 대하여. 근데 관계를 볼 줄 모른다면 그래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산을 통해서 관계를 결국 읽어야 됩니다. 딱 이건데 자, 뭐에 관련된 문제들인지 앞에 내용들이랑 함께 몇 개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제일 기본에 이건 안 써도 돼. 진짜 안 써도 돼.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겠대. 그래프를 주든 그래프는 안 그리든 안 주든 무슨 관계 있어? 역함수 관계 있잖아. 그렇죠? 뭘 보고 판단을 한 거야? 밑이 똑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아니야. 자, 요 두 함수는 무슨 관계 있을까? 뭐 특별한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왜? 밑이 다르잖아. 똑같은 대우가 아니라 이 2분의 1이 뭐해?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몇 배? 몇 승? 2승. 맞나요? 그래서 밑은 4인 거잖아. 그럼 둘은 역함수와 같은 특별한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4로 주면은 또 역함수 관계 있어요가 될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장난을 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의 2x승이라는 함수와 y는 로그 2x가 주면은 역시 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역함수 관계 있지는 않는데 뭐 만약에 이렇게 주면 또 역함수 관계 있어지는 거고. 자, 그런 류들 몇 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 2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로그 2의 3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두 함수는 무슨 관계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는 요약 못하지. 하지만 저 정도는 나는 일단은 역함수라고 부르기는 할게. 정확하게 말하면 역함수는 아니지. 역함수를 뭐 해줘야 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뭔 세월이야? 3. 맞죠? 로그의 3만큼 평행이동을 한 함수입니다. 근데 결국 이동을 시키기 전으로 돌아가면 둘은 역함수 관계 있거든.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읽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또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어느 정도 해보지? 요거 해볼까? 자, 3 곱하기 2x승이라는 함수랑 log 2x는 무슨 관계 있을까, 얘들아? 특별한 관계 없다 또는 뭐 역함수와 비슷한 관련된 관계 있다. 어때? 없다? 없다? 있죠. 이거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함수 후 평행이동 관계 있어요. 자, 너희들이 자네는 내신 대비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지수함수, 로그함수뿐만 아니라 너네 이거 기억나지? 역함수가 아니라 평행이동 문제에서 평행 이동을 한 뒤에 또는 대칭 이동 포함 겹치는 것 찾아주세요라는 문제 많이 풀어봤지. 그때 처음부터 가자. 저기 중학교 때 또는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누구를 보고 이동 후 겹칩니다, 안 겹칩니다를 찾아. 누구 보고? 어? 뭐라고? 아닌데 꼭지점은 이동을 얼마만큼 했습니다지. 근데 겹친다 안 겹친다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기울기라는 명칭이 너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배웠던 놈이면 너 한 대 맞았다. 2차 함수의 기울기가 어디 있어?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죠. 이게 참 이상해. 내가 가르친 애들도 다 보면은 저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2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얘기를 하냐? 최고차의 개수죠? 2차의 개수. 그게 결국 뭐해? 요거를 결정하잖아. 그럼 이동 후에도 겹친다는 그 개수가 결정하지. 두 번째 어디로 가보자. 고1 2학기 거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일단 유리함수부터 평행이동 후에 겹칩니다, 안 겹칩니다?를 누구 보고 판단하니? 분자. 맞죠? 분자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K라고 부를게, 나도. 알았어요? 근데 유리함수 얘기했나?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이따가 하자. 해줄 게 좀 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뭘 보고 겹칩니다, 안 겹칩니다를 판단합니까? 개수는 개수야. 누구의 개수? 개수를 두 개 붙일 수 있잖아. x에도 붙일 수 있고 루트 앞에도 붙일 수 있잖아. 둘 중에 한 놈이 답이다. 누구지? x의 개수죠. 왜요?
x 앞에 붙은 2는 밖으로 못 빼. 근데 앞에 붙은 2는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 4. 그죠? 그래서 x의 개수가 바뀌면 겹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도 할 얘기가 있어서 하나 좀 하고 갈게. 너네 아마 모를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고1로 오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와. 이때는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가 하나 있었어. 뭐야? 바로 둘 다 미치야, 미. 그러고 이제 뭐 삼각함수나 뭐 기타 등등으로 넘어가겠지. 그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 힘들어서 요 정도에서 끊는데. 자, 밑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겹친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가자. 얘는 밑을 바꾸는 역할을 못해. 아까 요 앞에 붙은 2배라던가 요 앞에 붙은 2배는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근데 여기서 x 앞에 붙었던 2는 평행으로 설명이 가능했잖아. 처럼 지수에서는 그 x에 붙은 게 아니라 요 식 앞에 붙은 개수는 평행 역할을 안 합니다. 모르는 소리야. 밑을 바꾸는 역할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평행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간다. 너네 그 지수식에서 로그의 정의에서 지수식에서 로그로 넘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x란 말이야. 이 x를 저 x 자리에 넣어보자. 그럼 뭐가 나와 얘들아? a의 로그 a의 b는 b입니다. 이거를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자 2가 있었어. 거기에 지수에 적당한 걸 써서 밑이 3인 놈으로 바꿔봐 라고 할 때 쓴단 말이야. 밑이 2인 놈으로 들어가면 돼. 그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놈이 진수에 있는 요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뭐다? 자 여기 3이 있었어. 여기에 5가 있어. 자 3의 지수를 적당하게 해서 5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다? 일단 밑이 3의 로그가 들어가면 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를 진수로 가지는. 그지? 그걸 가지고 너네가 이제 막 로그의 증명도 하고 기타 등등도 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자 나는 3을 2의 지수꼴로 고치고 싶어. 가능? 네. 미치인 로그가 들어가고 내가 만들고 싶은 3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뭐다?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요거 잘 기억해둬라. 다시 한번. 로그는 로그 앞에 붙은 거랑 x 앞에 붙은 게 각각 한 놈은 밑을 바꾸는 거, 다른 한 놈은 평행이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x 앞에 붙은 거랑 지수식 앞에 붙은 개수 둘 중 한 놈은 밑을 바꾸지만 다른 한 놈은 무조건 평행이 됩니다. 알았지?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최근은 아니다. 이제 한 3년, 4년 전인데 너네 저기 서울에 유명한 학원가들 여러 개 있는 거 알죠? 뭐 대치동도 있고 목동도 있고 중계동도 있고 하지. 내가 거기에 어느 한 학원가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어느 선생 하나가 물어보더라. 쌤, 이거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초임 강사도 아니야. 신입 강사도 아니고 나보다 연세가 지금도 나보다 많겠다. 지금의 나보다. 나이도 한 40대 한 중반쯤 되신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경력이 좀 있는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잘 봐두고. 자, 그리고 방금 말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추가되는데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번 설명을 하자 그랬지. 고3들도 유리, 무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너네 유리함수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있잖아. 밑을 괜히 이로 두지 말자. 분모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이것도 1로 줄일까? 너네 요 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할 때 뭐 하니?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꾸라고 하지. 뭐 K꼴 플러스 N꼴이라고 바꾸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바꾸니 너네 실제? 안 바꾸고 바로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여보세요? 예. 점근선이 뭐예요? 여기서 x는 뭐였지? y는 그렇지. x의 개수비 볼 줄 알지?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뭐 해? 뭐 다른 얘기 안 하잖아. 얘네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맞지? 누구? 이쪽 방향으로의 개수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싹 다. 맞지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원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든 이거 전부 다 꼴로 변형하세요라고 설명해. 교과서는. 문제집 말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걸 바꿀 일이 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꼴로 변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 꼴이 필요한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야. 평이동 후에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반드시 꼴 변형을 해줘야 되고 그 얘기 하나랑 하나는 공식입니다. 공식. 너네 유리함수 방금 내가 만들어주는 거 너네 다 따라왔잖아.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너네 마이너스 4로 갈까? 이 녀석의 인버스 보자마자 구할 줄 아니? 혹시 아는 사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안 알려줍니다. 아냐? 아, 모르냐? 자네 아냐? 여보세요? 아냐, 모르냐? 아, 잘 몰라? 요거 알아두면 편하다. 기억해놔. 결국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이참수만 알지. 그지? 이참수꼴을 만들어주면 돼. 근데 무리함수에서 시작되는 점이 이차함수에서는 꼭지점이잖아. 그지? y넥스 대칭시키면. 얘 2,1을 시작점으로 갖습니다. 꼭지점은요? 1,2면 되고요. 두 번째, 그 앞에 붙는 최고차의 개수는 x의 개수를 역수로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원래 치역에서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 때문에 y좌표가 1보다 큰 놈으로 가지. 그게 여기서는 x일 거 아니야. 기억하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항상 이차함수인데 뭔가 축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한쪽만 같거든. 그게 얘가 크다를, 만약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작다를 만들어주면 된다. 요거는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니까 좀 참고해두면 편할 거예요. 알겠죠? 특히 자네가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서진이가. 근데 너가 지금 배워봐야 1년 뒤에도 기억을 할까? 하겠지. 할 거니까 왔지. 그지? 네, 자, 아무튼 잘 기억하세요. 끝. 여기까지. 어때?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그 관계를 읽어주세요 라는 문제를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쉬운 거부터 갈까? 요거 지우자, 여기. 지워도 돼? 무리함수 역함수? 응. 자, 간다. 너네가 한번 풀어봐. 쉽습니다. 관계 읽기의 가장 기본 문제 중 하나라서. 간다. 여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주면은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y는 2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y는 2의 x-2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때 2의 x승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x축과 수직이게,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B, 요 점을 C라 부르고, 그리고 C에서 x축에 내린 절편을 D라 불렀어. 그때 사각형 ABDC가 정사각형이라고 할 때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두 번째, y는 로그 2의 4x라는 함수가 있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로그 2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서도 비슷해. 여기 점이 a가 있었음. 거기서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보조선을 B. 여기에서 ABC라는 삼각형을 만들었어. 어느 한 점, 이 위에 있는 또 다른 한 점 C를 찍어서. 그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그때 C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자, 둘 다 모의고사 평가한 기출 문제입니다. 얘는 뭐 센에도 나오고 마플에도 나오고, 얘는 좌표를 묻는 거 말고 다른 질문으로 마플이 내는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는 아마 내 기억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음. 자, 둘 다 한번 풀어볼래요? 풀이 시간 사실상 30초면 끝.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뭐 얘기했지?
뭐 해주세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두 개 이상 등장하면 관계 읽어주세요. 맞죠? 여러분들 둘이 무슨 관계, 뭐야 이거? 둘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여러분들 A, 2의 이승이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K, 2의 이승이 왜 나와요? 얘들아, 요게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걸 원했던 거야, 이 문제는. 답은 둘 다 맞았어. 근데 어떻게 둘 다 똑같이 A, 2의 이승, K, 2의 케이스는 쓰고 있니? 자, 연산을 쓰는 거든 내가 아까 말했지. 관계를 볼 수 있으면은 연산이 생략된다고 했잖아. 왜 관계를 봐놓고 연산을 하니? 오케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얘 봐봐. 그걸 못 봤으면은 너네 풀이가 맞아. 이해됐음? 자, 두 번째, 얘는. 간지러. 얘는. 둘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2잖아. 그 2를 봐야지. 뭐가? 아까 이거 내가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그었고 만난다 했지. 이게 지금 2입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이라며. 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를 미수로 잡든 A를 미수로 잡든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찾고 싶은 게 C니까 C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x, 로그 2의 4x라고 잡았다고 치자. 알았지? 그러면은 A는 자동으로 x 플러스 루트 3, 로그 2의 4x 플러스 1이라는 좌표가 나오지 않나? 근데 그것도 여기 위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입을 하면 돼. 요 대입하는 것만 연산을 하면 된다. 알았죠? 다른 어떤 불편한 연산을 할 이유가 없게 됐어. 이제 얘를 볼 줄 알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얘였어요. 관계를 읽어달라고.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너네가 풀어봐. 이거 지운다 이제. 뭐 답까지는 뭐 굳이 안 내도 되고. 자, 너무 쉬운데? 진짜 단순하게 문제를 바꿔서 내볼게. 자, 간다. y는 그래프에다 바로가 식을 쓰자. 여기에 필요 없다. 몰라. 자, 여기에 y는 2 로그 2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에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어. 원래는 훨씬 복잡한 문제인데 진짜 심플하게 내볼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너무 쉽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4가 있어. A, B, C, D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사다리꼴을 만들었다. 사다리꼴 A, B, C, D의 넓이 찾아주세요. 기기. 지금쯤 답이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5초. 다리 아파. 자, 그래 봐야 한 5초 차이겠네. 지금 내가 문제를 너무 심플하게 바꿔놔서. 지금쯤은 이제 답이 나왔을 거야. 자, 보기 들어봐요. 두 함수 무슨 관계 있음? 특별한 관계 없나요? 평행이동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아무 관계 없지. 근데 모든 y좌표 두 배 관계 있지 않나?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이 사각형 넓이 구해도 되잖아. 윗변 1이고 아랫변 2 아닙니까? 높이 2고요. 그지? A의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 알겠니? B의 좌표를 굳이 구할 필요 없어진 거 알겠니? 그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y좌표끼리 안 빼도 돼. 얘만 구하면 돼. 얘를 안 구해도 되고 얘를 구하면 돼. 약간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지수 로그 함수는 지금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데 결국은 두 함수의 관계를 자꾸 물어보고 그거 쓰고 물어보고 그거 쓰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죠? 그러고 나면 함수 얘기는 사실은 끝이에요. 그래프 얘기.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복잡해지긴 한데 그거는 지금 뭐 당장 보여주긴 좀 그렇고 책 숙제 풀면서 너희들이 풀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해야 되는 마지막 얘기가 하나 남았어. 무슨 얘기? 너네 그 어떤 함수든지 간에 그래프를 배운 직후에 뭐 나오냐 얘들아.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과목이든 어떤 단원이든 똑같아. 뭐뭐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항상 그 단원 안에 뭐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나 그 뭐 다음 유형의 이름이 뭐야? 뭐뭐 방정식, 뭐뭐 부등식. 자, 2차 함수 언제 배웁니까? 고1 때 배우나요? 아니죠. 중3 때 배워왔어. 근데 뭔가 너무 알고 있는 지식이 적으니까 2차 함수에서는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에서는 거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냥 그래프 그려볼래? 요즘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체가 빠지는 걸 알고 있고 그 중학생 때.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와? 고등학생으로 넘어오죠. 고1 과정에서 뭐 나와요? 순서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2차 방정식을 배우고 한 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가면서 최대 최소로 넘어가지. 근데 요 고1 때는 왜 방정식 부등식이 먼저 나오고 최대 최소가 늦게 나오냐면은 별 이유는 없는데 2차 방정식은 너무 많은 도구가 있잖아. 판별식부터 해서. 맞지?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을 먼저 배운 것 뿐이야. 그걸 배우고 나면은 최대 최소가 쉬워지거든. 알았어? 자, 고2로 넘어가 보자. 2학년 때, 그래, 고2. 지금 배우고 있지. 자, 고2 때로 넘어가 보자. 무슨 함수 배워?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온다? 지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나올 거야. 지금 할 얘기가 그거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 얘기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입니다. 걔네들을 지수, 로그함수의 활용이라 불러요. 자, 고2 2학기가 됐어. 너네가 수2 혹은 미적분 1을 배운다. 그러면 거기서 뭐 나오게?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그전에 막 미분도 해오고 막 했지. 재료들을 딱 긁어 모은 다음에 도함수 활용 2번 파트에 뭐 나와?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극대극소의 정의를 알려준 다음에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러 간단 말이야. 그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직후에 바로 뭐 나와? 이건 유형 구분도 안 해. 그냥 최대 최소 바로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3차, 4차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은 고1 때 배웠는데요. 근데 그때는 인수분해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 얘기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 돼. 찾아봐.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금 안 나와. 라고 하실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부등식을 배웁니다. 언제? 도함수 활용 3에서. 알겠음? 그러고 나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너는 미적분 2라는 과목으로 넘어가 보면 또 뭐 나와? 초월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그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막 합성하는 진짜 복잡한 함수, 다양한 함수까지 다 합성하는. 막 사인 분의 코사인 탄 플러스 2x 제곱에 뭐 x 2의 x 승의 그 지수에 막 사인 들어가고 이상한 함수 배워. 그런 함수에서도 다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프 그린 직후에 뭐 해? 유형 구분 없어. 최대 최소 해. 그러고 나서 방정식 부등식 또 풀러갑니다. 언제? 도함수랑 3에서. 똑같아. 오케이? 그런 흐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마다 무조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니 뭐 한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를 배우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어느 함수든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무조건 방법은 하나다. 뭐해? 그래프. 단원의 흐름을 잘 생각해봐. 그래프를 배우자마자 최대 최소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지. 근데 2차 함수 때 이상하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뭔가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구해? 주어진 범위에 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축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고요. 축이 바깥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왜 외워?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축을 나타낸 다음에 범위를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거지. 잘못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의 정석을 잘못 봐서 그래. 자, 우리나라 문제집들의 거의 교과서적인 교재가 수학의 정석이잖아. 수학의 정석 혹시 봤냐? 너도 봤냐?
안 봤냐? 거기 보면 항상 노트라고 빨간 글씨로 빨간색 네모 박스를 주면서 이 옆에 위에다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제목 붙여놓고 그 안에 정리를 해줘. 요 문제집 보면 막 뭐 다 정리해 두잖아. 그지? 뭐 1, 지수는 밑에 정의 뭐 나오고 2, 로그는 뭐 정의 나오고 하잖아. 그것처럼 정석도 빨간색 네모 박스를 항상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방금 내가 말한 게 나와 있어. 주어진 범위에 축이 포함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정리돼 있어. 그게 일본의 수학 교재를 번역을 해놓은 교재인데 정확하게 수학의 정석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아니야. 일본판의 정석이 일본 버전이 있음. 그거 번역 교재인데 어쨌든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냥 센이나 마플이나 뭐 개념원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거 옮겨놓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근데 정석에 그 네모박스 나온다 했지. 그 위에 진짜 길게 막 설명이 나오는 교과서처럼. 그 설명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 있냐면은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굳이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 참수는 무조건 그리세요. 어쨌든 모든 함수는 최대 치수 구하려면 뭐 하세요? 그려주세요. 그게 다야. 대신에 거기에 정의역의 범위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알았음? 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요, 개 단순합니다. 이거 아닌데?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진짜 단순해요. 너희들이 이미 알 거야. y는 2의 1-x승이라는 함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전부 다 뭐하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간의 양끝값이 최대 최소를 가져.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알 거면 정확하게 합시다. 원래는 지수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단순하니까 저럴 뿐이지.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외워야지.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면 아는데 근데 지수함수는 그냥 구간의 양끝값을 대입하자 정도만 하던가. 알겠지? 어떤 함수는 그래프 그리고 어떤 함수는 뭐 하고 어떤 함수는 뭐 하고 늘 함수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졌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민만 봅니다. 감소하죠? 어디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건지 눈으로 확인하는 스타일로 나는 푼다. 오케이? 자, 이게 답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이걸 이제 응용하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 자, 하나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예를 들어서 제일 너희들이 많이 만나는 문제 중 하나. y 어디 갔니? y는 4의 어디 갔어? x승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승이라는 함수가 있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뭐 하시면 됩니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뭐 하시면 됩니까? 아,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연극하는 사람 같다. 뭐 해야 됩니까? 어? 위의 값을 앞으로 빼준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말고. 무슨 형? 2x승이 반복되는 지환형. 맞죠? 그래서 2x승은 뭐 합니까?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t를 이용해서 치환을 해줬더니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8t. 물론 이 정도는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이라 부를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럼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왔어. 축이 어디야? 4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범위 찾아야지. x의 범위를 2부터 3까지 잘못 표현하지 말고 x의 범위에 의하여 t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었죠? 쇽쇽쇽 4부터 8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았다, 그치? 그럼 최대값은 8에서 나옵니다. 대입을 하면은 빵이고요. 최소값은 4에서 나옵니다. 4 넣어주면 16-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각각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x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8일 때라고 하면 안 되고 4일 때라고 하면 안 되지. 뭘 때요? x는 2일 때, x는 3일 때. 그런 x값을 찾는 거 실수 조심하고. 어쨌든 지환형. 알겠죠?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에서 아까 내가 로그 함수에서 강조한 게 하나 있었을 거야. 이거 잘 모르지? 라고 하면서 그 녀석을 쓰는 문제까지 해서 쫙 넘어간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도 설명할게요. 이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조금 있어. 수능형과 내신형이 살짝 달라. 알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설명을 하러 갑시다. 일단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갑니다. 아야, 지수 하나 더 가볼까? y는 4의 x승. 이거는 완전 내신형 문제죠. 자, 이 녀석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양수 x와 양수 y, 로그로 갑니다. x 더하기 y가 18일 때 로그 3분의 1 x 로그 3분의 1 y에 대한 최소값과 그때의 xy 값을 찾아주세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가보자. 답 나왔니?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푸는 거? 무슨 형? 치환형. 얘를 치환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놈을 그 제곱을 한다고 해서 얘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얘를 포함하는 뭔가가 나온다. 맞지? 그래서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앞에 녀석은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붙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t 아까 그 말한 마이너스 2 여기다 붙여보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뭐 찾아줘? 내가 뭐 찾으라 그랬냐? 내가 뭐 찾으라 그러냐? 최소값이겠지? 최소값이다. 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야. t가 1일 때를 축으로 하는 2차식이 나왔다. 맞지? 자, 최소값 얼마입니까? 언제 나옵니까? t가 t가 얼마일 때? 아니죠. 자, 틀렸죠. 간다. 치환을 했을 때는 항상 그 치환된 새로운 문자의 범위가 필요하다. 맞지?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양수 아닙니다. t는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쓴 거야? 산술계 평균 쓴 거죠. 왜? 역수의 합이잖아. 그지? 2의 x승도 2의 마이너스 x승도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역수의 합이니까 산술계 평균 써야지. 혹시 기억나나? 기억나지? 산술계 평균이요. x 플러스 y는 2루트 xy보다 크거 나왔다. 그 xy 자리에 어떤 역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형태는. 그 약분을 했으니까 2보다 크거 나왔던 거지, 지금 요거. 맞지요? 그렇게 가야지. 자, 산술기하 평균이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다. 산술기하 평균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 너희들이 많이 놓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안 썼거나 혹은 양수와 양수합이니까 양수예요 라고 쓴 사람들은 최소값이 잘못 나왔지. 1은 가질 수 없는 값입니다. t가 1을 가져야만 최소값이지. 1이 안 나오잖아. 알았죠? 그래서 최소값은 2일 때 나와서 답은 뭐야? 마이너스이겠네. 이렇게 됩니다. 알았음? 자, 두 번째 밑에 거. 이 녀석은 보자마자 보이나요? 간다. 얘 뭐야? 로그 3분의 1의 xy.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자, 뭐가 나왔어? 곱이 나왔죠. 뭐야? 또 산술기한. 근데 밑이 3분의 1입니다. 1보다 작은 로그이기 때문에 xy 값, 저 진수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져.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온다? xy라는 값이 최대일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뭐다? 합이 주어졌어. 곱의 최대 구하기. 뭐? 산술계 평균이 맞아. 얘는 2루트 xy. 그래서 약분하고 제곱을 해주면 최대값은 얼마? 81? 약분 제곱 81. 오케이, 81. 답은 마이너스 4인 거지. 알았지요? 실수 조심하도록 하고. 알았음? 예. 그때 xy도 찾는 거였구나. 그때 xy는 뭐야? 응?
산술기압 평균을 쓴 상황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라는 거는 최대값으로서 81을 가질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 즉 똑같은 거 더했는데 18이 될 때, 즉 9와 9일 때. 알았죠? 네. 다음 요거는 됐고, 기억하겠지? 이건 됐고, 자, 요 문제 하나 가보자. 요거 하고 오늘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하러 갈게요. 이제 자, 뭐냐면은 x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습니다. 그때 fx라는 식이 있어.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 녀석에 대하여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자, 어느 단원이랄까, 어느 유형이랄까, 어느 쪽 문제인지 알겠어? 저거? 또 산술기하인 거 알겠어? 어디서 힌트를 얻었어? 두 가지 이유로 뭔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산술기하는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자는 뭘 보고 산술기하라고 생각했나? 그렇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얘네가 진수가 지금 역수 관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쟤네 둘을 곱하게 만들고 싶단 말이야. 맞니? 진수끼리 곱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 두 개의 로그를 나는 지금은 곱하기로 물어봤지만 나는 더하기 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일 많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또는 말 그대로 이 덩어리를 받아보면은 곱의 최대 산술기야. 이렇게 해도 되고. 곱의 최대니까 합을 구해봐야지가 나오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해봐도 되고. 진수를 보든 전체를 보든. 자, 어쨌든 이 녀석은 뭐야? 2 루트에 둘이 곱한 거보다 크고 났습니다. 이 곱한 게 지금 우리 fx잖아. 구례양구례. 맞지요? 나오네. 자, 요거 계산해보자. 뭐예요? 하나의 로그로 합칩니다. 진수끼리 곱해주세요. 로그 100 얼마? 2. 1보다 크거나 같다. 뭔 소리야?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어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으로 간다.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간다. 지수 그리고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원래라면은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이 세 개를 3일 동안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요 수업은 요약식 수업이라 오늘 하루 만에 세 개를 다 끝내요. 분표 가로 들어서. 자, 어쨌든 일단 첫 번째부터 얘들아, 방정식의 정의가 뭐니? 너무 내렸나? 네? 방정식의 정의가 뭐니? 여보세요들? 방정식의 정의가 뭐니? 방정식이 뭐야? 사실 선행 수업을 많이 해오면 이게 제일 약하지. 정의. 이게 풀 줄은 아는데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하지. 자네,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고3도 똑같아, 사실.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등식,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의 한 종류인데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고 구분되는 거는 항등식이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그럼 방정식에서 뭘 물어봐? 그 특정 x를 물어보잖아. 성립하도록 x는 누구니? 그걸 한글로 근이 뭐니? 또는 해가 뭐니? 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지수든 로그든 2차든 3차든 무조건 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해가 몇 개니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맞지? 해가 존재는 하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함수로 치환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치환이 아니라 함수로 해석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치환형. 이제부터는 진짜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들이 등장할 거고. 자, 해를 구하는 문제와 함수로 만드는 문제. 자, 일단 해를 구하는 거는
지수든 로그든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태를 기억을 하고 그 형태마다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을 해둬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수식에서 뭐가 똑같다 얘들아? 밑이 똑같다. 참고로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는 녀석도 나는 밑이 같다라고 부를게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2, 한쪽은 4, 밑이 같은 거야. 한쪽은 2, 한쪽은 루트 2, 밑이 같은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 밑이 다르겠죠. 대신에 지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문제까지 세 가지 유형의 지수 방정식 문제가 있고, 어떻게 푸는지보다 로그를 먼저 가자. 자,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로그는 로그 꼴이면 해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밑이 같은데 진수가 다를 때. 두 번째는 비슷하겠죠. 밑이 다른 대신 진수가 같을 때. 세 번째는 밑과 진수가 다를 때 아닙니다. 로그 방정식에서는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른 문제 일단 등장도 안 하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밑을 통일시켜버리면 돼. 밑변환 공식 써서. 알겠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변수의 로그 변수 승부. 이거 그냥 로그 하면서도 잠깐 나왔던 그 녀석. 요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음. 자, 각각에 대한 풀이 가보자. 일단 지수가 똑같으면은 뭔 소리야? 밑이 똑같으면은 뭐 하면 돼?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수를 같게 하는 문제만 등장할까요? 아니요. 자, 밑이 똑같기는 해. 밑이 똑같기는 한데 2와 2로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지. 3과 3으로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밑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라면 밑을 1로 해두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이런 일이잖아. 맞죠? 그거 하나가 예외적으로 밑이 변수를 포함할 때 하나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요 경우는요. 지수가 똑같고 밑이 다르면요. 밑을 같게 하는 거는 예외고 지수가 0인 거지. 그지?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됩니다. 이게 기본해. 근데 이번에도 밑이 예를 들어서 2와 3이면은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한쪽의 밑은 2인데 한쪽의 밑은 x 플러스 1이라면 밑을 같게 하는 것도 가능성은 생기지. 그래서 밑에 있는 예외적인 해는 뭐다? 밑이 변수일 때만 쓰는 풀이. 그게 아닐 때는 위에 것만.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뭐다? 양변의 로그 취하기. 자, 로그 방정식도 가보자. 밑이 똑같아. 진수가 달라. 그러면 기본 풀이는 뭐다? 진수가 같아지면 됩니다. 진수가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밑을 특정 값으로 했을 때 항상 똑같아지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이 변수인 문제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해는 없는데 밑이 다르고 진수가 같을 때는 뭐야? 일단 진수가 1이면은 밑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그 로그의 값은 0이죠. 그거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A와 B가 같게 되는 것도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변수의 로그 변수승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때 어떤 로그? 얘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얘는 반드시 밑이 A인 로그. 끝. 이러면 방정식 끝. 알았나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하나 정도만 풀어볼까요? 두 개를 풀까요? 자, 세 개를 풀까요? 아씨, 풀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냐? 자, 양수 x에 대하여 x의 루트 x승과 루트 x의 x승이 같아지려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승이 1이 되는 x를 찾아주시고요. 이 세 번째 자리가 되나? 세 번째로는 미안해 얘들아. 4개를 할게요. 자꾸 늘어나요. 2 플러스 루트 3의 x승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승이 4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고요. 네 번째 로그 문제로 가자. 밑은 생략. 밑이 10이라는 얘기죠. 자, 이 4개의 문제 얼른 풀어보세요. 첫 번째 녀석은 쉽죠? 답이 2개 나올 겁니다. 2개. 1과 4. 맞죠?
자, 어떻게 풉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 해 구하기 형태보다 밑이 같다. 밑이 같아 달라. 이 정도는 같다고 한다고 했죠. 왜? 우변이 x의 2분의 1승이니까. 뭔 소리야? 맞지? x의 2분의 1승이니까. 결국 2분의 1 x승이 되면서 밑이 x잖아.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일단은 지수가 같은 게 기본해. x값 뭐 나와요? 양수니까 0은 안 되고 당연히 4 나옵니다. 맞나요? 근데 두 번째 뭐 있어? 밑이 x네. x가 1일 수도 있지. 알았음? 자, 두 번째 거는 답 몇 개 나오든 띵! 4개입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풀던 문제에서 자꾸 너희가 습관용어를 풀면 안 된다, 얘들아. 자, 일단 너네가 두 번째 문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풀이는 우변이 1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지수부터 갈게. 지수 x 플러스 2가 뭐? 0이어도 됩니다. x 마이너스 2 나왔죠. 두 번째, 밑이 1이어도 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인 거. 2랑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까지 답을 보통 찾을 거야. 근데 우리가 흔하게 풀던 문제가 전부 다 밑이 양수였지. 누가 밑이 양수여야만 한다고. 밑이 양수인 경우를 잡는 거는 지수 법칙 때문이야. 2분의 1승이 생겼을 때 실수의 범위에서 놀려고. 그래서 밑을 양수를 한 거지. 밑이 음수면 틀리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데 대신에 지수에 해당하는 x 플러스 2가 짝수가 되게 하는 x도 찾아줘야지. 0 하나 추가됩니다. 알았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런 거. 우리가 흔하게 밑이 양수라고 풀던 거에서 습관이 나오면 안 돼.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둘이 역수관계 있는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둘은 뭐 i는 아니지만 허수는 아니지만 켤레라고 부르거든. 그지? 무리수에서도 켤레는 존재합니다. 켤레가 등장하면 일단 더하기 곱하기를 해봤어야 되고 곱했을 때 1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둘은 역수관계야.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을 한다면 이 문제는 t와 t분의 1의 합이 4가 나오는 문제라서 양변에 t배를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렇게 t 값을 찾았다. 뭐 찾았어?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나오네? 뭐 나왔어? 근의 공식 써보자. 2 뿔마 루트 3.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는 아니죠. 우리의 해는 x여야 하죠. 그럼 x는 뭐예요? 일단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싶어. x는 1.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싶어. x는 얼마? 그렇지. 역수관계 한 번 더 이용해서 마지막 답 구하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문제는 답이 뭐 나오더냐? 저기야? 답이 뭐 나오더냐? 답이 몇 개? 하나만 나오는 게 맞죠? 두 개가 아니죠. 이 문제 두 개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푸는 거야. 맞아. 일단 로그 방정식도 로그는 로그꼴 하나의 로그로 만들어져야 돼. 좌변이. 그래서 뭐 하자? 진수끼리 곱해볼 거야. 로그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됐습니다. 우변은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뭐끼리 비교? 밑이 10으로 똑같은 상수니까 진수끼리만 같아지면 되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래서 x값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는데 우리의 답은 3만. 왜 마이너스 1 탈락입니까? 이거 중요하지. 너희들이 로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진수의 조건이야.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는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 제일 마지막에 뭘 확인을 해줘야 된다? 밑과 진수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찾으면 안 돼요. 굳이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값이 나오거나 하면은 대입을 해보면 끝나는데. 그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항상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지수로그 부등식으로 가보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부등식으로 갈 건데 일단 얘기하자.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밑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밑이 같은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요 로그는 뺄게. 일단 기본적이네. 뭐 해볼까? 자, 2에 2x-1승 2에 x 플러스 3승. 이게 해가 뭐예요?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맞지? 어떻게 찾은 거? 지수끼리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였다면 풀이는 거꾸로 됐다. 이거였다면 풀이는 똑같이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이거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부등식은 또 역시 지수든 로그든 상관없이 무조건 방정식에서는 잠깐만. 방정식에서는 관심이 없던 이거지. 자, 방정식에서는 밑이 같냐 다르냐만 포인트였어요. 부등식은요. 같은 것도 다른 것도 포인트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같다고 해서 무조건 풀이가 일관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밑의 범위가 뭐다?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알았음? 그거 하나 역시 조심.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쓰는 놈들 이렇게 풀어야지. 문제다 겹쳐서 풀이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 실수 진짜 많이 한다. 알았지? 특히 어떤 문제? 이게 아니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 이거다. 아닌데? 아, 맞다. 뭐하냐, 혼자. 뭐, 이런 문제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100% 너네 실수한다. 왜? 이게 문제야? 여기다 풀이 이렇게 쓰는 놈들. 100% 실수해. 바꿀 생각 안 해. 그래서 겹쳐 쓰지 마세요. 밑에 한 줄 더 쓰세요. 한 줄 더 쓰는 사람들은 실수를 좀 덜 해. 물론 실수하기는 좋은 문제지. 알겠지? 왜? 밑이 2분의 1 로그에다 진수에다 넣은 거잖아. 그럼 클수록 작아져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변수의 로그 변수승이라서 뭐 부등식 문제도 일단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로그를 취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조심하라고. 습관적으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한 두어 문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단톡방에 좀 써놨다가 좀 다양한 문제들을 더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고 나서 삼각함수 넘어가자. 근데 삼각함수도 사실 할 얘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좀 고민이 되기는 해. 그래서 숙제가 뭐 적게 나가거나 안 나가는 날을 좀 가지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그런 날들을 가지더라도 살짝 설명을 좀 더 많이 하는 시간을 한두 번은 갖게 될 거다 아마 조만간.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늘은 숙제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날을 웬만하면은 수요일보다는 월요일 날 좀 하려고. 월요일 수요일에 한 세트처럼 좀 수업이 나가는 날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있을 거다 조만간. 삼각함수 파트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등차등비 쪽은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숙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 부등식에서 책과는 관련 없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